술 한 마시고 골프 안 친다고 해서 모든 인연이 다 없는 건 아니지만 그만큼 했다. 당시에 잠깐만요. 제가 추가로 설명할 게 뭐냐면 윤 대통령이 한동훈 장관을 평가했던 일화 가운데 장제원 의원에게 했던 말 중에 한동훈 장관은 융통성이 없는 후배 검사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독립운동 하듯이 수사하는 사람이다. 이런저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어서 그만큼 한동훈 장관의 캐릭터, 아까도 얘기했지만 수직적 당관계, 이 얘기를 좀 반추할 수 있는 부분 아니냐. 노돌 교수께 이 질문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당내 비주류에서도 한동훈 장관의 약점으로 지목한 게 바로 한동훈 장관 윤 대통령 최측근 아니냐. 용산에 할 말 할 수 있겠냐라는 거일 텐데요. 수사를 독립운동처럼 해온 사람이고 융통성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오늘 문화일보에 한 일화가 소개가 됐더라고요. 2007년에 당시 수석검사 한동훈 장관 지위가 그렇게 높지 않았었는데 당시 국세청장 전군표 국세청장을 검사직 걸고 뇌물사건 수사해야 된다. 노무현 정부 인사를 겨냥하니까 부산에 내려가서 한동훈 수사를 도우라. 사건 수사가 잘 되고 있다 거절했다. 이런 일화들을 노 교수께서는 어떻게 좀 평가하시겠어요? 글쎄 저런 일화, 저런 예화가 검사로서는 정말 큰 덕목이죠. 검사로서는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고 검사 시절 최고의 검사, 특수통 이런 것으로 인정받았고 한동훈 검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정말 좋은 검사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범죄 수사에 관한 검사로서 서로 간섭하지 않고 간섭받지도 않았다. 이런 것도 큰 덕목입니다. 그런데 검사의 덕목과 정치인의 덕목은 같으냐? 그렇지는 않다는 얘기입니다. 예. 좋은 검사가 좋은 정치인이 된다.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물론 있지만 반드시 그렇게 된다 할 수도 없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눈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검찰총장까지 올라갔던 윤석열 대통령이 과연 글쎄 정치를 참 잘한다고 박수를 받고 있느냐. 그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우리는 많은 분들이 저를 포함해서 대통령이 되었으니까 야당 대표도 조금 만나시고 야당 대표와 범죄 혐의자 이거 좀 분리해서 대하십시오라고 하는 코너를 많이 했지만 야당 대표 확정적 중범죄자와 함께 자리할 수 없다. 이런 것을 지금 벗어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좋은 태도인지 나쁜 태도인지는 평가할 수 없지만 말씀 끌어서 진짜 죄송한데 윤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 만난다고 하더라고요. 전원에 따르면. 그렇습니까? 그럼 이제 상당 기간 동안 정치를 하셨으니까 조금 바뀔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헨리 키신저 전 미국 국무장관이 얼마 전 타계했죠. 그분이 했다는 말에 이런 게 있습니다. 모름지기 정치인이라면 정의롭다고 여겨지는 것과 가능하다고 여겨지는 것을 조화롭게 할 수 있어야 된다. 조화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정치인의 덕목이거든요. 그동안 검사 한동훈은 정의롭다고 생각하는 것만 직진하면 됐습니다. 그게 가장 큰 덕목이었죠. 거기 좌고우면했다? 그러면 검사로 자격이 없죠. 그런데 정치인 한동훈은 이제는 조금 달라져야 합니다. 조화롭게 자신이 정의롭다고 여기는 것과 가능하다고 여기는 것 사이를 정화롭게 여길 수 있는 할수 있는 그런 역량을 보여줘야 되는데 과연 검사로서 저런 에피소드 그것만으로 앞으로 정치인 한동훈의 잘할 것이라는 정치는 아직은 어렵다. 두고 봐야 되는 거죠, 이것들은. 노 교수는 오늘 전반적으로 좀 물음표를 두시고 당연한 중요한 거죠, 건 이제 앞으로 한동훈 비대위가 어떻게 꾸려질지를 좀 보시는 것 같은데 상대당으로서 여선 행정관의 생각이 궁금한 게 왜냐하면 아까 73년생의 새로운 신임 비대위원장의 세대 교체 칼바람 혹은 윤 대통령과의 수직적 관계에 대해서 노 교수께서도 그럼에도 수적 관계가 유지될 수 있는 구조가 있지 않냐. 아무리 검사 시절에 융통성이 없다고 해도 그건 의문부호가 있다. 근데 이제 상대당으로 봤을 때 여기 일단 김장연대가 사실상 해체가 됐고 원조 친윤들이 글쎄요. 용선의 공천 작업을 한동훈 장관이 얼마나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만약에 쇄신 작업이 막 불이 붙는다면 민주당으로서 좀 부담을 느끼거나 견제 심리가 작동하지는 않을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큰 틀에서 보면은 그게 약간 이제 민주당한테는 조심해야 될 부분이긴 한데요. 저는 한동훈 장관이 이제 정치력이 부족하다고 이야기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아마 예. 그런 이유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지금 이제 무조건 달리는 스타일, 지금 오늘 뭐 이임사에서도 말했듯이 지금 9회 말 투아웃이다, 그냥 휘둘르겠다 한 것처럼 그렇게 직진 행보가 지금 총선 공천을 앞두고 적당한 이 리더십이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지금 당장 비대위원장 이제 수락하고 취임을 하면은 뭐 이재명 대표 만나면서 어떤 얘기 할 거냐, 여전히 계속 공격적인 모습을 보일 거냐, 아니면은 전직 당대표인 김기현 전 대표 만나서 무슨 얘기 할 거고, 장제원 여기 화면에도 나오고 있는 뭐 그 장제원 권성동 아니면 이런 분들 만나서 어떻게 윤핵관들 다 정리하고 영남 중진의 뭐 이런 초선 의원들도 그 관계들을 어떻게 다 정리하면서 공천 배제 그리고 그 공천 혁신이라는 과제와 그리고 약간 당내 약간 통합이라는 과제를 두 마리 토끼를 어떻게 다 잡을 수 있을 것이냐, 거기에 대한 이제 약간 정치력이 계속 의문이 조금 남아 있는 좀 상황이죠. 근데 다만 그 한동훈 장관의 뭐 유일하게 이제 민주당이 경계해야 되는 부분은 지금 뭐 97세대 하면서 민주당의 이 86 운동권과 약간 이제 좀 맞대결 그림으로 가고 있는데,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한테 조금 도움이 안 된다. 지금 임동석 전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도 한동훈이랑 붙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한동훈 대 97을 한동훈 대 86 운동권, 약간 민주당이 밀리는 그림 아닌가요? 예.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얘기를 이어서 하면 내부에서도 세대 교체 바람이 불 수 있고 국민의힘 내부, 밖으로는 여권에서 90년대 엘리트 보수층을 대변하면서 이른바 민주당 내 86 그룹 해체론을 국민의힘에서 부추길 수 있다, 이런 관측도 있습니다. 우상호 전 비대위원장, 그분이야말로 5.18 NHK 룸사롱에서 여성에게 쌍욕한 걸로 알려진 분 아닙니까? 그분도 운동권 출신의 아주 대표적인 정치인이시죠. 보좌진을 친인척으로 채우신 분 아닙니까? 보좌진 월급에서 후원금 떼간 분 아닌가요? 시대착오적인 운동권 제일주의로 각자의 자리에서 땀 흘려 열심히 일하는 국민들 가르치려 드는 홍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참 안타깝게 생각됩니다. 90년대 초반이 되면서 한국은 기본적으로 민주화가 됐기 때문에 민주화 운동 자체가 필요 없었던 건데, 386 운동권이 뒤늦게 이념 정치를 표방하면서 정치의 대세를 차지했는데, 90년대 초반에 검사, 의사 같이 공부를 해서 제도권에 진출해서 한국 사회를 발전시키는 이 흐름이 주류였거든요. 뒤늦게 주류가 부상한다고 봐야 되겠죠. 아까 여선행정관도 말씀하셨다시피 뭐 몇 달 됐나요? 정청래 최고위원은, 마포가 지역구인 정청래 의원은 한동훈 장관 놔라라고 했고, 임종석 전 시장은 아예 출사표를 한동훈 장관에게 던진 셈도 있는데, 86 청산론 이렇게 구도가 되면 국민의힘에도 나쁠 거 없다, 동의하세요? 그러니까 민주당 내에서는 86 운동권을 몰아낼 만한 세대교체 흐름이 뚜렷하게 없거든요. 그 다음 세대 주자들의 존재감이 매우 약합니다. 그리고 기껏해야 이재명 체제에서는 전대협 운동권에서 한 총련 운동권으로, 운동권 안에서의 나눠먹기 세대교체이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전혀 와닿지 않아요. 임종석 전 비서실장 같은 86개 좌장이 다시 출마하겠다고 하는 것도 국민의힘에게는 호재죠. 반면 한동훈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다 알다시피 X세대입니다. 본인만 X세대인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이임사나 다른 내용으로 유추해 볼 때 30대, 40대 전문가들을 전면에 배치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존에는 국민의힘이 민주당보다 더 올드한 정당이라는 인식이 있었는데, 한동훈 체제에서는 국민의힘이 더 젊고 스마트한 정당이 되고 민주당은 아직도 586에 해먹는 정당이 되는 겁니다. 이 구도를 민주당이 깨지 못하면 세대교체라는 큰 흐름에서는 적어도 한동훈 체제의 국민의힘에게 민주당이 밀릴 가능성이 농후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계신 네 분과 함께 두 분 굳이 나누지 않더라도 한동훈 장관 비대위원장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논평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있었던 한동훈 장관 비대위 중심으로 뉴스탑10 초반부터 집중적으로 살펴봤습니다.